평생 일하고 싶지만 퇴근은 하고 싶은 날라리. 내일을 좋아하지만 퇴근은 하고 싶은 도토리. 팟캐스트 퇴근하고 싶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라리님. 안녕하세요, 도토리님. 저희가 이번엔 조금 빨리 봤네요. 그렇네. 진짜 여름인가 봐요. 너무 장마와 그 더위를 오가는 또 색다른 여름인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뭐 여름을 어떻게 또 나고 계세요? 저는 요즘엔 뭐 집에 또 자주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또 근데 또 세게 틀면은 또 엄청 추워요. 그래서 어쩔 땐 또 송풍으로 틀어놓기도 하면서 요즘은 가끔 집에서 이제 빵도 만들고 그래서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더우면 진짜 뭐 하기 싫잖아요. 근데 저는 또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여름에 네, 네. 대해서. 저는 이상하게 여름 되면 더 이렇게 활동력이 막 올라오는 편이라 요즘에 거의 주 5회 운동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땀 흘리고 막 샤워하고 막 거의 샤워 하루에 막 두세 번씩 해요, 요즘에. 이열치열인 건가? 네, 그래서 아침에도 뭐 필라테스 하고 저녁에 이제 또 유산소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빵 만드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취미생활로 빵도 만들고 하면서 여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이로 만든 김밥? 아, 맞아. 그것도 요즘에 되게 여름 해먹었어요. 느낌 났어요. 아니 그게 요즘에 또 유행이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선가 TV에 나왔나 봐요. 누군가 또 소개를 해주셨나 봐. 그래서- 몰랐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는데 통오이 김밥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통오이에 이제 반을 갈라서 안에 씨를 다 발라낸 다음에 살짝 소금에 절여요. 그다음에 물기를 빼고 이렇게 짜서? 짜지는 않아요. 이게 통오이니까 약간 키친타올로 위에 이렇게 물을 조금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그 가운데에다가 크렘이 있죠. 크렘 위에 마요네즈랑 그리고 와사비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리고 뭐 단 거 조금 맛이 필요하시면 뭐 알룰로스나 꿀 넣어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 김 위에 밥 깔고 그 다음에 오이 반쪽 아까 통오이를 반으로 갈랐으니까 그 오이 반쪽을 넣고 그 아까 씨를 발라낸 그 자리에 크래미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오이를 덮어. 그 통 오이를 만드는 거네요?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을 말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고 상큼하고 근데 그 대신 저는 통오이가 보이긴 예뻤는데 이게 한 입에 씹기가 너무 커서 반쪽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 여러분 꼭 여름에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그거는 오래 두고 먹을 순 없겠네요. 없어요. 바로 오이에 이제 물이 막 나오니까 바로바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먹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이로 갑자기 이제 레시피 소개를 해드리자면 또 오이로 샌드위치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이를 아까와 같이 좀 이번에는 이렇게 좀 얇게 썰어가지고 이제 소금에 절여서 물기를 확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이랑 마요네즈랑 뭐 머스터드 같은 거 이렇게 소스 섞어서 이제 계란 올리고 오이 올리고 하면 그냥 그대로도 맛있어요. 도토리님은 여름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저도 뭐 잘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여름이라고 해서 먹는 게 있나 싶다가 이번에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막 찌개, 국 해서 먹는 게 번잡스럽잖아요.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면을 잘 먹게 돼서 아예 메밀 그 소면처럼 나오는 메밀면 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아예 이제 1kg 사가지고 집에 해놓고 그거 그냥 끓여서 뭐 콧물 사놨거든요. 그래서 콧물에 그냥 말아 먹는다든지 이번에 쯔유도 샀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적셔 먹는다. 아직 쯔유는 개봉을 안 했는데 곧 개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먹는 게 그냥 제일 맞아.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배고파. 여름은 좀 음식을 하는 것도 사실 귀찮죠. 조금 더우니까 바로 그냥 좀 시원하게 뭔가를 먹고 싶어서. 맞아. 그래서 제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수박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옥수수. 진짜 옥수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강원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옥수수를 보내오셨대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 이제 있어서 삶아놨으니 삶아서 얼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생으로 두면 말라서. 네. 삶아서 다 얼려놨으니 가져가라.
편하게 가져가려고. 좋다. 가져가려고. 저 그럼 옥수수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드릴게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포카치아 그 빵집을 갔는데 초당 옥수수 포카치아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안 단 거야. 안 달아요? 초당 옥수수 네네네. 드셔보죠. 그건 엄청 달잖아요. 이건 그냥 그럼 찰옥수수. 그 맛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카치아 위에 옥수수를 또 얹어서도 먹네. 약간 그런 콘치즈 맛처럼 그렇게 위에 이렇게 또 치즈랑 해가지고 초당옥수수 얹어서 맛있지. 네, 포카치아 빵 위에 그렇게 또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어도 뭐 드시라고 드릴까요? 근데 저는 옥수수는 안 좋아해요? 네. 뭐야? 참 오늘 그날이었잖아요. 월급날. 아니요, 저희 같이 똑같죠? 맞아. 행복한 월급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돈인데요. 뭔가 저희랑 안 어울리는 주제 같기도 저희는 하고. 완전 경제 무지랭이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뭐 사실 오늘 퇴근하고 뭐 어제도 퇴근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퇴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돈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모임을 하나 나갔었는데 이제 그때 주제에 이끌려서 그 모임을 신청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주제가 돈이 충분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그 하나의 문장을 주제로 각자 그냥 짧게 엽서에다가 글을 쓰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어서 저도 요즘에 그게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이제 돈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나는 항상 돈이 충분하고 싶은데 그게 어느 정도면 충분할까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나갔다 왔었어요. 이거는 개인정보라서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돈에 대해서 너무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냥 그 모임에 또 그런 모임을 나오시는 분들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다 너무 소박한 거야. 돈이 충분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뭐 되게 허황된 어떤 되게 막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답을 쓰신 분은 별로 없고요. 보통은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뭐 어디 숙박을 하나 차려서 운영해 보고 싶어요 라든지 뭐 되게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보통은 그걸로 투자를 해서 네, 2배를 만들겠어요. 뭐 원대한 꿈이 있고 돈이 충분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되게 엄청 큰 꿈들이 뭔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날라리님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 엽서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시작을 어떻게 썼냐면 돈이 충분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일까? 예전에는 사실 1억이면 엄청 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1억이어서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은 100억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100억이 나한테 있었을 때 그게 정말 필요한 돈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됐고 사실 집 마련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정도의 돈은 사실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집을 사는 걸 제외하고 돈이 충분했을 때 뭘 하고 싶지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도전이었어요. 실패를 해도 되고 또 뭔가 꼭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게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버는 거고. 근데 제일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필수지. 있지만 사실 거의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는 이유 가장 큰 게 뭘까? 내가 이 회사가 너무 좋아서 내가 뭐 꼭 이 회사에 어떤 회사를 다니는 명예가 필요해서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안정적인 돈이 필요해서 내 생활에. 그래서 그렇다면 돈이 충분하면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뭔가에 내가 뭐 해보고 싶었던 거나 좋아하는 거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도토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충분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어요? 나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싶어. 배우는데도 사실 돈이 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배우는 것이 사실 지금 월급으로도 가능하잖아. 돈이 아깝잖아. 아깝다고. 네. 왜냐하면 이제 써야 되는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네. 지금은 네. 이게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거 걱정 없이 돈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생활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거 배우고 싶다는 생각. 배우고 싶다. 네네네. 커리어랑 상관없이 배워야 되는 것들. 그런 거는 솔직히 지금 뭐 돈으로 돈 내고 배울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돈이 아깝지. 버린다 생각이 들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더 돈을 벌면 그 배움을 할 수 있어요? 돈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그게 저도 그 모임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그 충분하다라는 거는 다 너무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근데 사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이거를 뭐 숫자 액수로 따졌을 때 막 100억, 1000억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을 또 읽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몇 년 전에 사놨던 책인데 그때 조금 읽다가 말았던 책을 요즘에 다시 꺼내서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주요 내용은 그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연 500파운드의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으면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모임을 한 이후에 또 마침 이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읽었어. 고정된 수입이 사람의 기질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무력도 나에게서 500파운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음식과 집, 의복은 이제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노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과 쓰라림도 끝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요. 또 누구에게도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하여 나는 스스로 인류의 다른 절반에 대해 아주 미세하나마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500파운드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자기한테 충분한 돈인 거야, 500파운드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아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상처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설정한 이건 나에게 되게 충분해 라는 어떤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세상이 말하는 뭐 우리가 지금 10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100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억? 뭐 이런 정도만 있어도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세상에. 그래서 그거를 좀 설정해 놓는 거는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날라리님이 지금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서 듣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초반에 있는 내용을 보고 생각이 든 건데, 내 스스로 그 돈에 대해서 계속 부족하다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가짐이라던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이 돈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나이가 들어서 좋은 건 뭐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회사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놓은 그런 자산들이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에 영향을 끼치고 좀 안정적인 아무래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 뭐 이런 말 하죠. 저 친구들 원래 학창 시절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지역에 사니까 같이 네. 만나게 되는 인간들이잖아요. 네. 인간 관계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치관이 되게 다양해요. 뭐 물론 비슷한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 되긴 하지만 근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도 한 명은 엄청 사업적으로 계획을 뭐 장기 플랜을 짠다든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진짜 가치가 중요한 삶을 살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중립 가치도 찾아야 되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아예 돈에 이제 빠삭한 친구라 또 그 돈을 어떻게 이제 관리할까 뭐 이런 거 고민을 계속하는 친구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부딪히는 순간들도 있더라. 그럼요. 네. 저도 그 한때 제 친구가 경제 쪽에 엄청 빠삭한 친구가 있었고 또 그런 재테크, 뭐 투자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막 독서 모임에 나가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일하는 쪽도 아무래도 이제 뭐 공연 예술이다 보니까 다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날라리 네가 지금 독서 모임에 나갈 게 아니라 부동산 경제 모임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냥 제가 받았던 뉘앙스와 느낌은 저를 되게 한심하게 보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돈 너무 중요하고 뭐 그런 경제 아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마음의 풍요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삶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랑 좀 그거 가지고 좀 서로 다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가치관이 물론 맞고 네가 이제 뭐 친구들이 뭐 안타까워서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는데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얘기해달라. 내가 그 정보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얘기해주고 뭐 그걸 너무 막 만날 때마다 막 이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엔 또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관계가 네. 좀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삶의 큰 방향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아무래도. 네, 아까 뭐 돈이 그냥 단순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생되는 여러 가치관들이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결국은 그 친구랑 예전처럼만큼은 지금 가깝게 지내지는 않는데 지금은 뭐 그 친구가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아주 잘 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날라리님 같은 입장에 있을 때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부럽다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와 비교됐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거나 하면 이제 그거부터는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그 친구뿐 아니라 또 다른 제 대학 동기였던 친구랑 또 그 남편이랑 이렇게 그 집에서 모였던 네, 그런 자리였는데 하도 너무 계속 부동산 얘기하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하니까 제가 아니 이런 얘기만 할 거면은 나 여기 왜 부른 거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다가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 남편분도 이제 저희가 다 아는 사이였는데 날라리 네가 뭐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면 저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뭐 그래서 내가 그 오빠한테 그랬어. 오빠 근데 다 나름의 삶이 있는 거고 다 행복에 있는 건데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일침을 날리고 나왔지만 사실 다 각자의 진짜 삶이 있는 거야. 그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면 너무너무 그 경제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고 부를 쌓는 게 너무너무 관심사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돌아보면 지금도 저의 뭐 삶의 뭐 철학은 같긴 한데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고 뭐 꼭 그렇게까지 돈을 내가 막 부동산으로 불을 불리지 않아도 나는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뭐 지금 와서 살짝 뭐 좀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의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 거면 그 원리를 이해하고 또 그걸 이용하는 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얘기했던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부동산과 경제 모임을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뭐 필요한 거였다. 근데 역시 모든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네, 그쵸.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있는 거긴 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지 않으려면은 아까 날라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삶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친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지금 이거 모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친구를 부러워하진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를 축적해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네. 그게 막 쟤는 벌써 400만 원 모았는데 나는 막 50만 원밖에 없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아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다. 살고 있는다? 살겠다. 네. 그런 생각을 생각보다 일찍 포기한 네. 건가? 아니면 그럴 생각보다 수도. 일찍 했는데 저는 그냥 스스로 지금 생각했을 때 그래요. 그냥 잘 살고 싶다기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난 더 중요했나 보다. 그쵸.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아예 뭐 없고 아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돈이 없어도 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은 맞아, 아니거든요. 좀 약간 현실적인. 근데 날라리님이나 스타일이어서. 저나 약간 네. 무력이 있다기보다는 소비를 좋아해가지고 소비도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쓰려면은 벌어야지. 어. 이제 그래서 저도 나름은 막 계속 이제 엔잡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회사 말고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계속 뭔가 추구해 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따라가고 싶어서 뭐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꼴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항상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버지니아 울프도 얘기한 것처럼 맞아. 네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 정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죠. 하지만 이제 돈만을 쫓진 않는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삶의 기준이 다양하니까. 그쵸. 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날라리님이 엥? 이럴 것 같긴 한데 저랑 날라리님 비교했을 때는 날라리님이 저한테는 되게 돈에 밝은 사람이거든요. 과연 진짜. 아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야. 굉장히 경제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아 진짜 돈 눈이 되게 밝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날라리님 친구분은 날라리님한테 저런 이야기를 했다니. 그쵸. 근데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네.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전에는 파이어족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예 뭐 어렸을 때부터도 주식도 하고 심지어 지금 20대는 오히려 더 주식을 잘 하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파이어족. 네. 그렇다고 파이어족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1억으로 만족했지만 지금은 100억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100억을 만들려면은 파이어족이 될 수 없죠. 그 요즘에는 그런 거잖아요. 배당금으로 계속 월에 몇백씩 나오게 만들어 놓는 게 목표.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똘똘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이렇게 도토리님보다는 경제에 관심을 갖고 돈을 어떻게 좀 굴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전엔 너무나 이렇게 순진하게 내가 노동하는 것만으로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제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어떤 수입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야. 돈으로 돈을 굴리고 그게 이제 불어나고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었던 거죠.
나 작년에 알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이 나이 돼서. 아니, 지금 너무- 잘 모르겠어. 근데 있다는 건 알았어. 근데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내 몸을 갈아서 돈을 벌 생각을 계속 했었다. 이 자본주의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경제 공부를 하고 제 친구처럼 그게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이제 너무 과해도 안 되지만 이제 필요는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EBS에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 테마로 하나 강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은 되게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내용이 괜찮다고 해서 유튜브로 좀 이제 초반에 지금 봤었는데 거기서도 그 설명하는 게 그래요. 10원이 그냥 10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허상 같은 돈이 이렇게 불려지는지 이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세상은 사실은 실체가 있진 않잖아. 은행에 돈이 뭐 몇 조가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만져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서로의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자가 생겨나고 하면서 점점 10원이었던 게 100원이 되고 막 1000원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어려워. 세상을 이해하긴 참 어렵다.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달라리님 지금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전제하에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하죠, 당연히. 왜냐면은 돈이 있는데 사실 일은 그러면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취미생활 아닌가요? 취미와 그냥 하루하루를 좀 재밌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 최근에 그때 날라님이랑 저랑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혼자 있는 거 심심하다고 했었나? 일은 어디가 약간 지금 배가 자존감 지킴이? 좀 집에 계속 쉬다가도 이렇게 쉬면 좋죠. 네, 계속 좀 쉬면은 좀 심심해. 맞아. 그래서 이제 좀 며칠 쉰 다음에 출근하면 그래도 활력이 돋는다.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제가 모임 나가서 엽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러이러 저런 거를 하고 싶고 이제 돈이 충분하다면 저는 사실은 이제 언젠가 후에는 카페도 차려서 이렇게 운영해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전제가 있었어. 단서가 있어. 아, 내가 매일 일하지는 않고 이렇게 내가 완전 거기 매여서 일하는 건 아니고 돈이 충분하다면. 제일 좋지. 네.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님이랑 얼마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 택시 기사님이랑 이제 몇 번 그 택시를 타게 된 거예요. 같은 동네 주민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사실은 어디 이제 병원 같은데 직원으로 근무를 오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처음에 이제 부인이 본인한테 뭐 2천인가 3천만 원 주셨대. 그래서 놀아라. 근데 한 2년을 놀았는데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산에 가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더래. 그래서 택시를 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이제 돈을 굳이 벌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맞아요. 그런 기사님 같은 분이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엔 저희 엄마가 항상 이제 나이가 들면은 몸이 힘드니까 아유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칠순이 다 되셨고 이제 넘으시는데 일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매일 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플 것 같다고.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것도 생각난다. 최근에 며칠 전에 인스타툰 하시는 분의 인스타에 또 에피소드가 올라와서 봤는데 프리랜서로 계속 지내다가 지금 취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웹툰 작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회사로 들어가려고 해서 주변에서 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회사가 잘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하면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뭐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그 곳이 있는 것과 네. 장소가 있는 것과 루틴이 짜져 있는 것, 같이 밥을 먹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 일을 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그 댓글이 네. 달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소속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댓글을 있죠. 많이 단 거예요. 네. 공감된다고. 네. 그래서 안정감 있는 그 노동,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새로운 국면이었다. 왜냐면 저는 맨날 퇴사 컨텐츠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물론 퇴사를 한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다음을 고민하는 거지, 제가 항상 퇴사를 한다고 탱탱탱 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또 댓글들을 보니까 또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럼 최근에 우리가 얘기한 이 활력의 도단함을 느낀 어떤 이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분은 인스타툰으로 뭔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회사에 가신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약간 있고. 취미생활처럼. 그러니까 그런 소속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그치. 그분은 네. 뭐 블로그도 하고 뭐 그런 거 같아. 팔방미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모임 막 얘기하다가 제가 아까 근데 카페를 하고 싶지만 매일 그렇게 나를 갈아놓고 싶진 않아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옆에 주변에서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일찍 문 닫는 곳도 많던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아시는 어떤 데도 며칠만 이렇게 운영하고 며칠은 문을 또 닫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여서 근데 그 사장님은 배당금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하. 어떤 최소한의 고정된 수입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자율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치의 돈, 고정적인 수입은 필요하다. 그럼 많이 하는 밸런스 게임. 일은 너무 재밌는데 돈은 못 버는 네. vs 일은 너무 재미없는데 돈은 많이 버는.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2번이요. 뒤에? 네. 돈은 많이 버는데 일은 재미없는? 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맞나? 네. 너무 의외의 선택인데? 진짜요? 왜냐면 저희가 20, 30대에 일은 재밌는데 돈은 적게 버는 일을 선택해서 쭉 했잖아요. 네. 저는 퇴사를 할 때 난 더 이상 이렇게 돈을 적게 벌고 싶지 않아라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내가 일하는 만큼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나의 능력만큼.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시점이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너무 예상치 못한 답이라서. 왜냐면 어렸을 때는 당연히 저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계속 해왔으니까. 지금 시점으로 따졌을 때.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면 되지. 나는 또 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어떡해. 근데 이런이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 역시 나보다는 돈에 눈이 밝은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딱 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몇 년 전 때 완전히 저의 그 기준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나는 월에 얼마 이상 벌고 싶어. 그리고 나는 나의 능력과 내가 일하는 만큼 받고 싶어. 더 이상 내가 그 밑으로는 받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회사라는 곳을 나오면서. 그렇구나. 네. 사실 뭐 이직과 퇴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급여니까. 네. 맞아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또 소비를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을 즐기기 좋아하는 저에게 소득이 적다는 것은 약간이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이기도 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빵이랑 커피를 맨날 사 먹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동전을 세고 있으면 그게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정도.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좀 그런 태도가 있다 보면은 뭐 이건 다 자유로울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어떤 뭐 어려움이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다니는 것은 잘리지 않기 위함인 것도 있잖아요. 네,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2번을 선택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장기적으로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 엔잡러의 삶을 좀 살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답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도토리님처럼 하나의 일만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는 것이.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돈벌이로서의 일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재미있는 일은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내가 재밌는 일을 하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현명하네요. 저희가 이제 소비를 좋아하는 시스터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사셨어요? 최근에 저 그릇 샀어요. 진짜? 그릇이랑 컵. 오, 그렇게 많은데? 많지도 않아요. 이게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브랜드에서 세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 이놈의 세일이 네. 요즘 세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마케팅에 좀 제가 좀 되게 잘 낚이는 편인데 그게 또 그 밀크 글라스라고 해서 약간 불투명한 그게 있는데 그게 해외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 공장이 더 이상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전해왔대요. 그래서 단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제품을. 그러면서 이제 큰 할인율로 팔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럼 단종이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아예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이제 안 팔려고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할인 폭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샀어요. 예쁘겠다 근데. 예쁘죠. 어. 그래서 그릇이랑 컵이랑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네. 좋은 소비, 즐거운 소비. 합리적인 소비. 도토리님 뭐 샀는데요? 저는 오늘 게시했는데요. 목걸이? 왜냐하면 이게 목걸이를 은 목걸이를 하나 장만했는데 회사로 시켜서 오늘 출근하자마자 이 택배 박스를 뜯었거든요. 이건 또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보다가 갑자기 저의 문신템들 소개합니다라는 썸네일에 홀린 듯이 막 새벽에 들어가서 네네네네네. 이걸 보다가 너무 그냥 예쁜 거야. 저도 그냥 휘뚜루마뚜루 하고 다닐 수 있는 은 목걸이를 찾고 있었는데 좀 약간 시크한. 그래서 그런 거 샀다가 너무 예뻐 보여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2주가 걸려서 온 거예요 지금. 왜냐면 걸렸네. 주문하는 것과 동시에 뭐 제작에 들어간다고. 네. 그래서 언제 오지 해서 저도 그런 거 안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들어가서 내 주문 제대로 갔는지도 확인할 정도였어. 근데 오늘 딱 도착했다고 해서 가자마자 뜯어서 게시해봤죠. 예뻐요. 그래요? 이게 저의 가장 최근에 또 그러면 그 소비 패턴을 봤을 때 제일 많이 쓰는 분야는 어딘가요? 먹는 것도 포함인가요? 네. 그러면은 먹는 게 제일 소비가 클 것 같긴 해. 저는 뭐 맥주도 좋아하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자카야 가면은 또 먹고 사케 먹고 그치.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먹는 것? 날라리님은요? 저는 아까 커피랑 빵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쓰는 돈이 좀 여기도 먹는 많아서 그 앱에서 항상 알림이 와요. 그만 먹으래? 카페랑 거기에 돈을 그만 쓰면 좋겠다. 뭐 이런 그 무슨 어플이에요? 알림 오잖아요. 뱅크 샐러드 나 안 해. 쓰는데 카페랑 뭐 베이커리에 얼마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알림이 막 떠. 그래서 한때 뱅크 샐러드가 또 엄청 유행이었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림이 떠서 저는 이상하게도 카페 가면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새로운 곳 가보고 맛있는 거 가보는 걸 좀 좋아해서 그것도 참 진짜 부지런하다. 네 매일 거의 뭐 가는 것 같아요 카페는. 근데 매일 요즘에는 또 커피들도 가격이 그렇게 맞아요. 저렴하진 않아서 맞아. 카페 다니는 것만 해도 돈 많이 쓴다고 하긴 맞아요. 하더라. 진짜 요즘에는 작업실 없는 사람들은. 뭐 5,000원 기본으로 네. 그 이상이니까 사실은 뭐 드립커피 마시면 막 6,000-7,000원. 저 오늘 9,000원짜리 커피 마셨어요. 뭐야? 게이샤야? 엄청 좋은 원두였나 봐. 근데 맛있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9,000원짜리 커피는 사실 드문데. 네. 네. 9,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겠지? 아무튼 요즘에 좀 좋은 원두로 내린 커피는 그 정도도 하잖아요. 8, 9,000원도 하잖아요. 만원 나 넘는 오늘 데도 완전 많은데. 사치부르네. 사치했네. 사치했다. 오늘 월급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오늘 월급 들어온 것에 대한 소비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미리 한 거 아니야? 카드로? 아 이거 아니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20대에 엄청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막 저희 집이 막 풍족하게 막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박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집에서 떠나서 혼자 서울에 살다 보니까 그런 금전적인 스트레스도 엄청 컸고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제가 방에서 저금통, 그때 당시엔 저금통이 있었잖아요. 돼지 저금통. 저금통에서 막 동전을 꺼내서 막 셌어. 그 당시에 내가 뭔가 돈이 부족했나 봐. 뭐 찾았나 보다. 그랬는데 아빠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긴 또 미안하고 하니까 그 저금통을 깨가지고 막 동전을 세고 했던 20대의 모습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막 한 푼 한 푼 다 아끼려고 엄청 했고 뭐 하나 쓰는 것도 막 무섭고 안 쓰고 싶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경험도 제한적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돈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니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더 많고 했던 언니인데 본인도 예전에는 그렇게 절약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건 써도 되겠다 하는 거 경험에는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제 생각이 한번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때 바뀌고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그 나이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돈을 무조건 아끼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내가 돈을 쓰면서 얻는 경험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또 돈을 쓰는 관념이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저도 그렇다고 소비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과소비를 하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잔잔한 소비지 막 저는 막 엄청 비싼 걸 사는 편은 아니고 네. 막 지르는 편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어떤 이가 봤었을 때는 저거 좀 과소비다.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막 하지만 그게 어떤 이에게는 또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왜 사보는 것도 또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참 돈이라는 게 무조건 아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저희가 쭉 얘기하고 있는 어떤 시간이나 경험이나 다 이거를 치환할 수 있는 그냥 어떤 하나의 개념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첫 번째 해외여행 간 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거든요. 그 전에는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대학교 동기 한 명이랑 친한 친구랑 갔어요. 첫 해외여행이다 이러면서 네. 그때 근로장학생 아세요? 뭐 그것도 하면서 저금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저금해서 그걸로 간 거예요. 싱가포르를 갔는데 처음으로 여행 거기가 안전하다고 해서 네. 갔는데 이제 저랑 같이 간 그 친구는 사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거예요. 가족들이랑 이제 갔다 온. 그래서 사실 처음 가면 공항도 사실 어색하고 그 입국 심사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난 너무 긴장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면세점 이런 것도 처음.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줬어. 네. 그래서 면세점 이런 거 산 거 되게 좋아 막 이러면서 이 쿠폰도 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거 다 알려주고 뭐 여기는 이렇게 뭐 비행기는 이렇게 타는 거고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되게 그 친구랑 같이 경험한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해외 나가면 뭐 당연히 눈 뒤집어지지. 그래서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환전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경험. 네. 그래서 그 뒤로는 해외여행을 뭐 너무 멀리 뭐 유럽 이런 데는 잘 못 가지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는 어떤 동행자가 그런 경험을 나보다 부족했을 때 그런 거에서 알려주는 것도 좋고 그러더라고. 네. 그게 말씀하신 그런 경험인 것 같아. 맞아요. 그 돈을 참 어떻게 쓰는지 안 돈을 아까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뭐 궁극적으로는 다 우리가 다 나로서 잘 살고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네네. 그 여정에 그냥 돈이 어떤 도구로서 맞아. 이제 있는 거라서 그거를 잘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날라리님이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 그 얘기하니까 사실 저도 내가 배움에 대해서 그 갈망을 하고 있는 게 이거에 대한 결핍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는 미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미대 공부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입시 학원은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동생이 있고 그때 당시에 부모님과 협의했을 때는 못 해주겠다고 했었어.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그냥 공부를 해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꺾고 그냥 공부하긴 한 거죠. 그러고선 지금 살았는데 사실 그 전에 한 번은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다고. 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음악을 하고 싶은 거야 또. 네. 그래서 실용음악 학원을 보내달라고. 뭐 그걸 전공을 하겠다고. 고등학교 때 또 한 번 그랬는데 안 된다. 그냥 공부해라. 그래서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 다니는 것도 이 학원 저 학원 선생님 좋다고 하고 저 학원 선생님 좋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잖아. 다 다니면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고 그 뭐 일주일째 끊어서 듣고 뭐 이렇게 했던 시기들이 지금 줌바든처럼 스쳐가면서 배우고 싶은 갈망이 큰가 보다. 돈을 내가 벌면 원하는 거. 배우고 싶다. 네. 막 배우고 싶은 거 엄청 많아 저는. 막 꽃꽂이도 배우고 싶고 네. 사실 쓸데없는 거. 내가 플로리스트 안 될 건데 그냥 배우고 싶고 카페 안 할 건데 바리스타도 배우고 싶고 배울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안 살 건데 프랑스어도 배우고 싶고 막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맞물려 있다니까요. 맞물려 그걸 있어? 다 또 배우려면은 또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럼 내가 시간을 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일하는 시간을 빼서 이 배우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 지금. 난 배울 때는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냥 열심히 배우러 다니면서. 아무튼 그래서 근데 날라리님은 음악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음악을 되게 늦게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고 그냥 동네에 있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막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막 가정 형편이 막 넉넉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있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비싸지 않게. 네, 막 서울에서 막 친구들 레슨하는 거 막 그런 정도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듣고 왔는데 서울에 왔는데 또 잘 사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좀 음악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막 그 당시에 맨날 막 그런 스파게티 먹으러 가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집이 흔치 않았어요. 맞아. 막 저희가 편하게 먹으러 가고 이런 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막 자주 사 먹고 하니까 와, 좀 그 당시 저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들을 정도로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뭔가 용돈 받아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정도와 친구들의 소비 수준이 약간 다르긴 했었어요. 심지어 서울로 또 올라왔잖아요. 네, 서울로 또 왔으니까 또 서울에서 사는 또 생활비도 많이 들잖아요. 월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땐 저도 되게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그랬겠어요. 네, 막 어느 친구는 뭐 근데 그렇다고 제 친구들 다 잘 사는 집은 아니고 다 그것도 편차가 있죠. 다 각기 사정은 다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막 그냥 엄마가 월세나 전세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집은 아예 막 엄마 아빠가 막 아파트를 막 샀어. 막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막 저는 진짜 초반에 막 고시원부터 살았고 월세에 이제 하숙도 살았고 쭉쭉쭉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사실은 집도 안 사니까 이제 그런 생활비로부터의 압박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바도 많이 했어요. 뭐 피아노 가르치는 뭐 레슨 알바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다른 알바도 그냥 틈날 때 아예 관련 없는 것도 했던 것 같은데
예, 나름의 그런 이제 장녀의 또 그런 압박이 있는 거야. 있지.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그냥 용돈 더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건데 맞아. 그냥 좀 장녀기도 하고 되게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니까 저 우리는 막- 왜 이렇게 장녀일까? 그러니까 저 그걸 생각해 보면 저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막 교복 무슨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해봤고, 뭐 무슨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차 카운팅하는 거 무슨 조사 아르바이트도 그러니까 그 당시 무슨 사이트에서 보고 찾아서 그렇게 단기로 한두 번씩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역시 왜 그랬을까? 괜히 일잘러가 나오는 건 아닌가 봐. 근데 그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방학 때는 막 호프집에서도 아르바이트 해봤고, 그랬죠. 피아노 레슨도 하고. 열심히 살았네요, 날라님. 어렸을 때. 음. 그래서 지금의 엔잡러가 탄생한.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다 네. 내가 원하는 삶 살려고 돈도 모으고 맞아요. 버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돈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네. 많이는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정도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냥 마지막으로 도토리님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늘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안강최라고 고집센 성씨 3개 중에 하나거든요. 안씨, 강씨, 최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좋게 얘기하면은 휘둘리지 않는 거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너무 또 세상에 발맞춰 가지 못하는 어떤 너무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그러네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그게 나에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치. 괜찮은 거잖아요. 아니면 뭐 완전 된통 당해야 정신을 차리려지. 에이, 그럴 정도로 어쨌든 지금 경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배불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다고요? 진짜 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 몫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임금이라고 하는 거 맞나? 임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네가 참 갑자기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 10대 때와 20대 때 저 많은 건물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갑자기 기특해졌어요. 저는 도토리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토리보다는 조금의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이 있고 조금은 더 관심이 많다. 왜냐면 저한테 SM 주식 사라고 했던 몇 년 전. 사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그렇긴 한데 계속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계속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으로선 제일 크고, 예전에도 생각해보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가 이거를 바래왔던 건 아까 그 자기만의 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만의 어떤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계속 추구해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막 그렇게 많은 돈을 저는 바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좀 혼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긴 하다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즐겁게 잘 살려면 내가 맨날 맛있게 빵도 먹고 커피도 사 먹으려면 커피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빵값이 이걸 맛있게 사 먹으려면 나는 좀 돈을 충분하게 벌어야겠다. 야, 걱정하지 않을 만큼 뱅크 샐러드에 알림이 울려도 막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의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불릴 수 있는 것도 공부는 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만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 돌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 되게 모자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준은 그 정도예요. 네. 맞아.
지금 맘만 먹으면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네. 많으니까 루트가. 많고 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되게 좀 멍청하다, 한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너무 또 뒤처졌나, 내가 너무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모두의 삶은 다 다르니까, 각자 겪고 있는 것도 다르고 다 변수도 다르니까 그냥 저만의 기준을 앞으로도 좀 세우면서 잘 돈도 같이 커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돈을 많이 벌고는 싶어요. 그게 어느 장단에. 그러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100억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많이 벌고 싶어요. 제 네. 수준에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월급을 받았으니 네. 오늘만큼은 우리를 기특하다고 칭찬해주면서 네. 퇴근해 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은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네,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시고 꼭 본인만의 방을 또 하나씩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퇴근할까요? 좋아요. 안녕.